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요, 천재 뮤지션 유진박의 이야기입니다. 네, 유진박 1990년대 중반쯤에 나타난 아주 현란한 그저 뮤지션이었죠. 정말 천재성을 가지고 정말 어떤 그 멋진 연주를 해줬던 그런 아티스트였습니다. 근데 그런 아티스트가 우리 눈에서 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잘 살고 있겠거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밝혀진 내용은 어떤 사악한 사람들, 정말 악의로 가득 찬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돼서 전국 팔도를 그들의 어떤 수익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그런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뭐 착취, 감금, 협박을 당했고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어떤 도움과 어떤 경찰의 어떤 협조의 하에 그는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곳으로 옮기게 되고, 새로운 후견인을 선정해서, 가족 중에요. 그죠? 가족 중에 새로운 후견인을 선정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정말 자신의 어떤 천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까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대중으로서 뭐 기다릴 수 있겠죠. 아, 이제 다시 멋진 연주를 해줄 수 있겠구나. 뭐 TV에서도 보고 공연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충격적인 뉴스를 또 봤습니다. 네. 28억 원 상당의 돈을 후견인인 이모마저도 그의 재산 28억 원을 횡령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그냥 단순히 범죄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그럴 순 없죠. 왜냐면 저희 채널은 심리학 채널이니까요. 그러면 이 유진박이 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진박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환은 대표적으로 조울증과 우울증입니다. 이 조울증과 인지기능의 저하 문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울증, 즉 양극성 장애는 단순한 기분 변화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이 팍 치솟아요. 너무 기분이 좋고 화가 나고 뭐 이렇게, 이게 치솟는 감정들 있죠? 그랬다가 갑자기 툭 떨어집니다. 이것이 급격하게 빠르게 이렇게 변동이 된다는 거, 내 감정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 이것이 이제 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 심한 조증이나 우울사파가 반복될수록 뇌에는 여러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지기능의 저하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우리 주변에 멍한 상태에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말을 떠듭니다. 말은 빠른데 이 생각은 흩어지고 또 주의가 산만해지는 그런 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약간의 그 조울증 증세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보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앞뒷 말이 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어떤 맥락이 없는 말들을 계속 지어내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집중력이 저하돼서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심각한 기억력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최근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실수가 벌어집니다. 좀 전에 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조울증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판단력이 약화되죠. 특히나 어떤 금전적인 문제, 계약 이런 데서 비정상적인 충동적 결정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쇼핑 같은 것도 기분에 내키는 대로 쇼핑해버리고, 나중에 뭐 그거 산 것을 갚지 못해가지고 파산이 돼도 뭐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인지 기능이 손상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적 인지가 무엇이냐? 이것은 피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 나한테 피해를 끼칠 사람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마치 5살 아이처럼 앞에서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 비유 맞춰주고 예쁜 소리 해주고 뭐 이러면 홀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금전적인 거래, 중요한 어떤 문서 이런 것들도 다 맡길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인지 기능이
손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진박은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의지했을 겁니다. 다 큰 어른이고, 그죠?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천재성을 보이는 아티스트지만 뇌 기능은 5살에서 7살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타인을 많이 의지했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정상적인 판단은 안 되고 근본적인 결정은 스스로 내릴 수가 없고 누군가가 대신해 줬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 후견인들이 다른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울증마저 더해졌다. 그러면 사실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진박은 조울증과 함께 우울증도 동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고 속도, 즉 생각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흥미가 떨어져요. 그리고 미래를 절망적으로 느낍니다. 이렇게 내 감정이 움직인다면 인지 기능은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과 인지 기능은 상당히 연관관계가 높아요.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인지를 할 게 있나요? 그냥 멸망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감정에 충실한 겁니다. 맞죠? 근데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나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 모습이 점점 발전하고 아름다워진다면 지금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소용돌이, 이것을 내가 통제하고 그리고 좀 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죠. 맞죠? 네, 그래서 이 우울증,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지 기능도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모의 어떤 횡령, 이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정신질환자는 왜 이런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조울증, 우울증은 단순히 감정의 병뿐만 아니라 판단력, 현실 감각, 그리고 인간관계를 구분하는 능력마저도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세심하고 안전한 장치들이 국가나 사회에서 마련돼야 됩니다. 후견인 제도도 단순히 친인척, 그 친인척이라고 해도 정말 사악하고 이렇게 나쁜 마음 먹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제3자지만 사회에서 덕망 있고 신뢰가 충분히 쌓이신 분들, 뭐 종교인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뭐 사회사업가도 있고 이런 분들을 오히려 후견인으로 앉힐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지속적인 심리 지원도 필요해요. 일시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보다. 그리고 어떤 시설 안에서 출퇴근도 가능하게 좀 자유롭게 해주면서 계속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 조울증, 우울증 환자들이 사회에서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정은 무의식이 외부 반응 또는 내부적 반응, 어떤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감정, 무의식이 어떤 외부의 자극, 내부의 자극을 통해서 파도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마음이 바다다라고 하면 감정은 파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어떤 이 조울증이나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그대로 놔두시면 그 파도가 쉽게 잠재워지지 않아요. 아셨죠? 치료받는 거, 상담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조울증이나 우울증은 아닌데 이렇게 감정 기복이 커지고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이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초기 우울증, 초기 조울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 3가지를 조언해 드립니다. 첫 번째, 체력을 길러라. 자, 감정의 항상성을 유지해야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감정의 쓰레기를 다 받아줄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도 그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사랑받으려면 내가 일관된 어떤 감정의 항상성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아프고 이러면 감정에 충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고 갑자기 울고 갑자기 뭐 삐지고 이럽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다 체력이 없어서 그래요. 체력이 있으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일정한 수준 안으로 내가 감정을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다운됐다 그럼 살짝 올리고 너무 올라갔다 그럼 살짝 내리고 이게 체력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메타인지입니다.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감정에 이름을 붙이셔야 돼요. 그냥 화가 난다, 너 때문에 화가 난다 이러면 이거 계속 트레이닝, 나도 모르게 나쁜 거 트레이닝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울증, 우울증, 분노장애 이런 거에 나도 모르게 걸리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름을 붙이세요. 아, 화가 났구나. 이제 화가 났는데 누구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근데 이것을 내가 더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이 화를 계속 따라갔을 때 개선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저 사람이 바뀔까? 미안하다고 사과할까? 아, 아니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멈추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메타인지,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잊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은 바다입니다. 마음이 평화롭다. 호수처럼 바다가 평화로워요. 그럼 얼마나 내 삶이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미래도 계획하고 또 사랑도 안정적이겠어요. 그런데 매일말 폭풍우가 칩니다. 이 감정의 파도가 옳지 않죠. 그죠? 그리고 그 파도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이 남는 게 없습니다. 자, 근데 파도는 어떻죠? 냅두면 가라앉죠. 우리의 감정도 거의 대부분 냅두면, 놔두면 그대로 사그러집니다. 그것이 우울한 감정이든 아니면 조증 감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사고, 또 거기서 일어난 감정들, 이것을 그냥 냅두고 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감정의 항상성. 이 감정의 항상성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조금 톤이 높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은 뭐 소프라노, 또 어떤 사람은 뭐 알토, 또 어떤 사람은 메조소프라노,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우리 감정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조금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조금 다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모습, 그대로가 일정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선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래야지 행복하고, 이래야지 성공하고, 이래야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이 유진박의 상황, 그죠? 유진박 사건을 통해서 감정의 중요성, 그리고 조울증과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약간 좀 센치해질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오늘도 꼭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